자, 이번 시간은 등기 신청 관련해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 주제를 가지고 볼 거예요. 좀 단순한 파트이고요. 자, 일단은 등기 신청서에 해당하는 개념을 신청 정보, 그 다음에 근거 서류에 해당하는 것을 첨부 정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신청 정보에 포함될 내용, 제일 먼저 가장 기본이죠. 객체,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파는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지, 바로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객체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토지, 건물, 또 구분 건물 등에 따라서 뭐 소재라든가 지번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게 된다. 두 번째가 신청인이라고 해서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나서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 권리자라고 할 사람, 이 사람만 신청인에 표시를 하게 될 테고, 공동 신청이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당연히 신청인에 표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단독 신청하고 공동 신청 문제가 있을 텐데,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권리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가 안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토지 사기단 뭐 이런 거 보면 홍길동 현 86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들이요, 토지 사기단 이런 애들이 옛날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토지, 그리고 그 사이에 매매가 안 됐어. 근데 애가 홍 씨를 찾아가지고 개명을 합니다. 홍길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 토지를 금매물로 내놔. 각종 중개업소에다 쫙 뿌려. 해서 10억짜리 토지라고 치고 계약금 1,000만 원 하게 되면은 이거 자 6억에 먼저 팔겠다. 계약금 1,000만 원 일괄적으로. 그럼 전국의 중개업자들이 돈이 시뻘게 져가지고 1,000만 원 내면 되는데 4억 남는데 해서 급하게 막 1,000만 원씩을 계약금을 쏘기 시작해. 그래서 그걸 갖고 20억을 만들어서 튀어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간에 이게 이제 등기 저게 없어서 그래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예를 들어서 30대로 돼 있는데 거기에 등기부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청인의 표시 관련해서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고요. 자,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예를 들어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설정 계약에 따른 저당권 설정, 이전 계약에 따른 저당권 이전, 이런 식의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는 것도 당연히 어떻다?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민법에서 등기의 유효요건을 논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와 실제 관계가 불일치하면 그건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가 된다.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세 번째, 등기 원인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근데 통정 허위 표시 파트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 이런 식으로 봤던 것이 특수한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우선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기본 중에 기본. 이게 실체법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이런 것을 어떻다? 신청서에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필정보라고 해서 이 망할놈 드라마 때문에 꼬였던 케이스, 등기 권리증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공간정보법 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바꿔서 등기 필증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다시 용어를 바꿔서 등기 필정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서 자, 요거 지금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 필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매도인 누굽니까?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승소한
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있었죠?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공동 신청하면 매도인은 자신의 장롱에 들어가 있는 등기 필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야 된다. 공동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한편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매도인이 뭘 하는 수 있다? 자,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있었죠. 그럼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장롱에 있는 그 등기 필 정보를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어떻다? 등기 필 정보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 필 정보는요, 은행의 보안 카드랑 비슷한 구조로 보시면 돼. 해서 이 사람의 실 권리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뒤에서 관련한 주제 나올 때 이 등기 필 정보를 훼손하거나 멸실됐다, 도난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재발급 안 합니다. 재발급 안 해요. 땅 문서가 여러 개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가서 일정한 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이때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내가요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네요. 이런 식의 얘기를 가서 직접 해야 된다. 이런 게 30회 때 한번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 필 정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등기 권리증에 해당하는 게, 요걸 옛날엔 등기 권리증을 매도인이 내야 했었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지금은 은행의 보안 같은 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나머지 관할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 연월일, 이런 것들을 신청 정보에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거 빼버리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 객체 얘기해야 되죠. 어디에 어떤 물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주체와 관련한 것이 등기 신청인, 그리고 따로 암기하실 게 뭐라고요? 등기 원인과 목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든지 지상권의 이전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지상권의 이전 등기를 하는지 등기 원인과 목적이라는 것도 신청 정보에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조상 필요한 게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 그 외에 등기 필 정보는 잘 내지는 않는데 작년에 등기 필 정보를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다. 요거 출제가 됐으니까 바로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 필 정보라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 공동 신청할 때 매도인이 같이 등기 신청하니까 당연히 등기 필 정보 제출할 테고, 혹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 바로 매수인이 등기를 안 가져가 자기가 승소를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까지 있었고요. 관련한 직접적인 출제 포인트,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하는 주제가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따로 공부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등기 신청 적격을 논함에 있어서 자, 사람이면 어떻다?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지게 된다. 외국인도 어떻다?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다. 외국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대신 뭘 해야 된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것을 교부받아서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제1교포 한국 국적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전에 항상 드릴 때 이때 드리는 말씀이 일본하고 이 한국하고는요, 6.25 이런 전쟁 와중에도 국교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에 넘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일부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국적을 보유합니다. 그래서 거류민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이었고, 조총련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중국 쪽에 있으면, 사실은 중국 쪽에 이제 개팔로 갔던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독립군의 후예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가 6.25 전쟁 중 과정에서 중국하고 다시 국교를 트기까지 상당 70년도인가 80년도 하여튼 간에 그때까지 국적이 서로 국교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요즘에 조선족이니 이런저런 논란의 소지 중에 맨날 한 소리가, 그 사람들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중국 교포가 한국 가서 돈 벌어서 땅을 살 수가 있고
있고요. 일본 교포가 한국 와서든 거기서 서든 돈 벌어서 땅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연변에서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자 중국 교포라고 치고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갈 데가 어디냐? 출입국 관리소장한테 가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된다. 바로 어디에 속한다? 외국인에 속하게 된다. 한편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등등등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재외국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어디로 가서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한테 가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된다. 이 외에도 자,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가셔야 되고요. 일단 두 가지라도 똑바로 외우셔야 돼. 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제1교포는 서울을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중동포라고 불렸던 그분들은 출입국 관리소장한테 가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인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걸 교부를 받아야 되고 등등등. 법인 아닌 사람도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되고 등등등 있는데 최소한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나왔던 주요 쟁점은 재외국민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외국인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 그래서 다시 일본 사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 거주했던 분이 자, 부산에 있는 땅을 사고 싶으면 부산으로 가면 안 돼요. 먼저 서울로 가셔야 돼. 대법원 소지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한테 등기용 등록번호 교부받아야 된다. 자, 요즘에 이제 제중동포가 안산 와서 돈 벌었다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서울 갈 필요 없고 안산 출입국 관리소장한테 가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서 바로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교부받을 수 있다 해서 요렇게 가셔야겠고요. 자, 공동소유 어렵지 않죠. 이게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소유가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자체가 다 등기부에 표시가 되니까 신청 정보로서 지분을 표시를 할 것. 합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다. 자, 합유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분이 있지만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할 수 없는 그 공동소유를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른다. 그래서 합유에 있어서는 그 합의자 각각이 이름이 다 올라가고 지분은 표시하지 않고요. 합의의 취지를 어떻다? 바로 등기 신청서에 부여한다. 그리고 자, 나중에 따로 공부할 주제가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어떻다? 등기 신청을 했었고 첫 번째 이슈 저거 있었죠? 바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좀 이따 두 가지 쟁점을 더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신청 정보. 자, 한편 이 신청 정보가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를 뭐라고 한다? 첨부 정보. 먼저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해서 첨부 정보 두 가지가 있겠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해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을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걸 뭐라고 한다? 건축물 대장이라 부른다. 그래서 앞에서 공간정보법을 공부하실 때, 자, 지적 공부에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두 가지가 이슈가 됐었죠. 바로 이 성명을 어떻게 조사해서 등록한다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신규 등록하는 경우 우리가 토지 이동 중에서 자, 등록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말소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 할 때는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등기부 등을 통해서 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등록에 있어서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자, 등기를 촉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다? 자, 이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띄어서 뭘 한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해서 신청 정보에 대응해서
첨부정보 이런 부동산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첨부정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슈가 될 게 신청인의 표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권리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을 하면 된다. 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화시키면 주민등록 등본 떼가면 되는 거야. 주민등록 등본. 자,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 등도 다 첨부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 아까 매도인의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아까 등기 필정보 이런 것들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별로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거. 아까 등기 원인이 뭐가 있어? 매매가 있었고, 증여가 있었고, 상속이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괄 유증도 있을 수 있고. 자, 등기 원인 증서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등기 원인 증서에는 당연히 부동산의 표시, 당사자, 등기 원인 등이 기재되는 거. 보통 계약서가 되겠죠.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기 가면 어떻다? 계약서 등을 등기 원인 증서라고 부르게 된다. 별로 안 중요해.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 없거든 등기 원인 증서. 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을 때는 계약서가 있겠죠. 그죠? 소유권 이전기 넘겨받을 때 계약서가 있을 거라고. 그걸 등기 원인 증서라 부르는데 애초에 내 거야. 그러면 이것은 등기 원인 증서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일자 이런 것들도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 걸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거민 불용이라고 해서 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요하지 않는다. 이건 저기서 공부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기업 공인중개사가 당사자 간의 거래일 때는 그 당사자가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내에 바로 신고관청에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하게 돼 있다. 해서 우리 공부하실 때 공인중개사법에서 그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은 뭐가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다 외우라고 오늘.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은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 겁나 길었어. 근데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은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게 된다. 최소한 지금 현행법에서 임대차 계약은 어떻다?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증여계약 이런 것도 어떻다?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인데 일단은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 그런데 외워! 부동산거래 신고 뭘 대상으로 할 거냐? 매매계약, 공급계약. 그게 뭔데? 몰라. 나중에 문제 보면 겁나 반가워. 뒤에 매매계약, 공급계약. 이렇게 야매로 딱딱딱 끊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봤던 것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요.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교부를 합니다. 신고 받았다는 증명서. 그러면 시군구에서는 얼마의 부동산 거래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서 거민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거민계약서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사람이 거래했습니다. 지들끼리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세금 안 내버려. 취득세도 안 내고 양도소득세도 안 내는 문제가 터지니까 어디 시군구에 가서 계약서 딱 제시를 해. 도장 좀 찍어주세요. 등기소 가니까 거민 받아오라고 써 있어요. 해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참 잘했어요. 이런 도장 받았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어디 가서 신고관청 시군구에 가서 거민 이렇게 도장 찍은 참 성의 없이 그죠. 거민이 뭐예요 거민이. 하여튼간에 참 잘했어요 도장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이 거민이라는 도장을 받아서 계약서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어디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을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거민을 받도록 했던 취지가 뭐냐면 세금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지자체에서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줬다는 얘기는 시군구에서 거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민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똑같은 구조로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하고자 할 때 이때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손잡고 가서 우리 토지거래 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매매 금액 다 쓰이거든. 메모해놓거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증에서 어떻다?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시험 지문 중에 나중에 구성할 때 검인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것도 전혀 답이 안 돼. 미리 이걸 기억해야 돼. 증이 있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부차적인 얘기고, 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검인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답을 뽑지는 않습니다. 이건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쟁점이 없어요. 그 정도 해서 첨부 정보라는 개념을 보셨고요. 자, 겁나 중요한 주제. 아까 법인 아닌 사단 관련해서 두 가지 외우셨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총유라는 개념이 될 테고, 요건 겁나 중요해 해서 자기다 별표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내가 자기다 미리 별표를 해놨겠죠.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돼요. 해서 우리가 자 거의 뭐죠?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하야, 이하이. 왜? 우리가 단독 소유 너무 유치해. 그래서 안 뽑아. 합유 갖고 하나 쟁점점 잡는다고 그랬어요. 공유는 쉬우니까 얘기 안 하고 합유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된다. 해서 합유 관련해서 이슈 삼았던 게 민법상 조합원, 민법상 조합 명의로 어떻다 등기할 수 없다. 합의의 취지를 등기를 하는 거죠. 합의자 명의 전체가 올라가야 된다. 총유라고 하는 거, 법인 아닌 사단, 종족이라든가 교회가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부르게 된다. 민법에서 사실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여기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해서 전주 이씨 총공파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미 답이 됐었죠? 자,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등기 관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만약에 선산 용도로서 임야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등기 관리자가 될 것이고, 선산을 팔아 제낀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등기 관리자가 됐을 때 자, 정대대라고 해서 정관 또는 규약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얻었다. 바로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가십시다. 정관이나 규약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도시개발법, 공법 공부할 때 이슈 삼았어. 조합에는 뭐가 있고 정관이라는 것이 있고,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뭐가 있다? 규약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등기법에서는 정관 또는 규약을 묶어서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오래전에 정관 없으면 안 내도 된다. 개소리야. 법에 써 있어. 없으면 만들어서도 다 정관이든 규약이든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아까 등기 신청하는 사람 누구야? 대표자나 관리. 그 사람의 주소, 주민등록 등을 증명하는 정보. 아까 매도인의 주소, 증명 정보 등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표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해서 별로 안 중요해. 정대대. 일단 끊어서 가시면 돼. 정대대. 그냥 정대대. 어떻다? 첨부정보로 제출해야 되는 등기 관리자일 때 살 때 얘기입니다. 팔 때가 출제 포인트죠.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정대대결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정대대결해서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까지는 그렇다 치고 출제 포인트, 바로 사원청의 결의, 종중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없으면 어떻다고요? 등기 실행 안 해줍니다. 이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종중의 대표자가 사기를 칩니다. 우리 전문용어로 일반적인 용어로 사기를 치는 거야. 자, 개발을 하겠다는 개발업체, 부동산 업체 사장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을 선산을 팔아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정대대결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어떻다?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중에서 이 선산을 팔기로 쇼부를 봤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당연히 같이 첨부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종중청의 결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제는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일 때, 그럼 문제 구성할 때 등기 권리자일 때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그럼 틀렸어요. 살 때는 필요 없어. 팔 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민법 파트에서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종중의 대표자가 이거 없이 나머지만 준비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등기소에서 빠꾸를 맞았던 사태. 이때 뭐를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뭘 주장하냐면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계약의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를 표현 대리를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라? 법인 아닌 사단, 종중이 어떻게 해라? 법적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표현 대리를 주장했던 사안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게 선임 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권 대리이고 본인이 추인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걸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 그런데 이걸 얻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무권 대리지 표현 대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던 거.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그건 몰라도 되고 다시 얘기 돌아가서 자, 정대대와 정대대결에서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까지 미리 외우셔야 돼.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거. 자,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전주 이시 충무공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두 번째, 등기 신청하면 답이 됐었죠. 법인의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정대대결이라고 해서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네 번째,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전자신청이라는 것을 나중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 네 개 세트로 가셔야 돼. 다 답이 됐던 주제. 그리고 이 법인 아닌 사단, 등기 신청할 때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는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는 게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게 되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덕방에 사장님 계시고 매도인 매수인이 꼭 중개업소에 나오지 않더라도 일정한 인증 절차 등을 거쳐서 거래 완성 또는 이제 거래 확정이라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관련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되게 되는데 거기서 이슈가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인 아닌 사단은 바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자연인하고 법인은 전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종중 법인 아닌 사단은 와서 종이 쪼가려 써야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전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묶어서 자, 등기법에서 전자신청이라는 거 법인 아닌 사단은 신청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바로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서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다? 전자계약이라는 거 체결할 수 없다. 같이 묶어서 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설명드린 이 주제는요. 작년에 이제 나왔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관련해서 낼 만한 걸 내버렸어요. 자, 확정일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주제를 갖고 답을 구성을 했던가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 남아있는 출제 포인트 법인 아닌 사단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등기법 영역에서는 어떻다고요? 전자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요 네 개 묶으면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거든요. 우리 등기법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정대대와 정대대결이라는 주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신청정보, 첨부정보 얘기했었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볼까요? 신청정보, 다시 갑시다.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표시. 그리고 어려운 거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 외 매도인의 등기 필정보도 같이 제출해야 된다. 직접적인 출제 포인트. 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표시해야 되는데요. 이때 바로 재외국민 하고요. 또 하나 외국인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라고 하는 거. 재외국민의 경우 서울로 가셔야 된다. 대부분 소지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소 장한테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교부한다. 자,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라는 것은 지분을 표시하게 될 테고 합유는 그 취지만을 표시한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첨부정보, 이 신청정보의 내용이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 사람, 신청인이 실제 존재한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소 증명 정보 등 해서 단순화시키면 주민등록 등본 떼가면 되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 주로 계약서 등의 주로 이슈 또는 이제 아까 우리 재권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이런 거 있었죠? 판결문 이런 것들이 등기 원인 증서가 되게 될 것이다. 그 외 원래 이제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 근데 시험 문제 중요 쟁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외워봤자 생활에 거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제, 직접적인 이슈,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 등기 신청, 선부정보, 정대대와 정대대결이라고 할까 해서 다른 건 몰라도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주요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사원청의 결의라고 하는 것이 주요 쟁점에서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